연준의 통화 긴축 여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숨만 나오고 있는 시장, 그렇다고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시장이죠. 심도 있는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본부장님, 지난 8월 말이었습니다. 잭슨홀 파장으로 시장이 크게 한번 흔들렸을 때 출연을 하셔서 지난 6월, 8월 반등 놓치셨던 분들은 이번 조정을 좀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좀 2차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 참 보고 있기 힘들 정도로 힘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향후 전망을 좀 논하기 전에 시장이 왜 이렇게 빠지는 건지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자, 우선 지난 8월 말에 우리가 쌍바닥을 만드는 두 번째 하락 기간이 일어나고 있는 데 있어서 저희가 볼린저 3개월 이동평균 일봉선을 보여드리면서 중환선에서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빠지게 되면 하한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런 차트를 보여드렸었습니다. 살짝 그 중앙선을 찍고 올라가려고 하기는 했었죠. 한 1, 2주 정도. 그리고 나서 다시 지난 2주 동안에 급락을 해서 이미 지금 9월 말이 됐는데 볼린저 하단까지 내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 연준의 이 금리 인상의 속도 그리고 또 금리 인상의 고점 폭에 대해서 지금 급격하게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2주 동안 하락이 일어났던 이유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숫자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던 것, 그리고 나서 21일 날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 원래 우리가 고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4%대 정도면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대비해서 거의 0.75포인트, 0.5에서 0.75포인트 더 올리고 또 이 기간을 내년도에는 다시 내릴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FOMC 점도표를 보고 있으면은 연말까지 4.75에서 5% 사이를 유지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 점도표가 더 많이 올라갔고요. 또 오랜 기간 동안에 더 높은 숫자가 유지가 될 거다 이런 부분이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을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시장에서 도망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버팀목이 좀 있습니까? 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높은 금리를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더 오랜 기간 동안에 높은 금리를 유지할 거다라고 미 연준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지금 시장에 어렵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미 연준이 발표했던 내용을 보고 있으면 기자회견을 보고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인플레이션 잡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히면 또 미 연준이 어떻게 바뀌겠냐 하는 거죠.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금리 안 올리겠다고 했던 미 연준이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5%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미 연준입니다. 1년 만에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면 S&P 500 주봉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미 지금 볼린저 하단까지 쌍바닥을 찍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빠지려면 뭔가 또 부러지는 게 있어야 되겠죠. 결국 그건 뭐냐면은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이익이 부러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밸류에이션을 보고 있으면은요,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금리를 4.75%까지 올라간다고 예상을 하고요. 여기에 이익 추정치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15% 정도 감소를 시키고 그리고 들여다봤었을 때 적정 가치가 S&P 500 기준으로서 3,565포인트니까 지금 현재 지수 대비해서는 약 3.5% 정도 추가 하락 정도가 나옵니다. 또 4.5%를 반영하고 들여다보면은 3,682포인트 정도 되니까 딱 지금 가격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에 있어서는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이익이 앞으로 추정치가 바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12개월 포워드 PER을 놓고 한번 말씀을 드리게 보면은 현재 미국의 S&P 500의 12개월 뒤에 포워드 PER이 15.8배니까요. 과거 10년 평균 17배, 또 5년 평균 18.6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내려가 있죠.
자, 이것을 이익이 15% 정도를 잘라버리면은 어떤 숫자가 나오냐? 그러면 5년 평균이 18.6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치로 회귀하는 거죠. 즉 상당히 이익이 많이 빠질 거에 대한 것을 이미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대비해서 더 많이 빠진다면 추가로 더 하락할 수 있는 룸이 생기겠지만 현재 밸류에이션은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의 악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만 또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주가 수준이 경기 침체 수치가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향후 변곡점이 만들어진다면은 시장이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조만간 또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열어놓자라는 거고요.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인플레이션 숫자가 8월 달 나온 숫자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니까 바로 지금 또 FOMC 미팅 그리고 하락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숫자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변곡점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만들어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을 보면 지금 지난번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주거비 관련 인플레이션 부분이었어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과거의 주택가격 지수 대비해서 주거비의 상승률은 더 낮았어요, 항상. 근데 지금 보면 더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숫자가 아마도 더 올라가기보다는 6%대에 수렴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외에 다른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1년 뒤가 되면은 주거비 비중이 한 40%가 되니까 인플레이션은 3% 미만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미래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변할 거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미 연준이 하는 액션은 전망을 하는 게 아니고 리액션. 그러니까 그냥 대응을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빠르게 또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숫자가 중요하겠습니다. 미국의 미래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보시면은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5년 기대 인플레이션, 또 5년 뒤 그 후에 5년 전부 다 지금 현재 3.4%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도표를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오른쪽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이 지금부터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즉 지난달과 지지난달이 거의 0%에서 0.1%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자, 그런 숫자가 계속 앞으로 이어진다라고 계산했었을 때 내년 3월이 되면은 3%대로 떨어집니다. 근데 내년 3월에 미 연준의 금리는 거의 4.75로 올라가 있겠죠. 그러면 이건 너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또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 초긴축 사이클이 있었었던 3.5% 이상 금리를 빠르게 올렸던 시기 6차례가 있었습니다. 이 6차례의 평균 하락률이 26%였고 경기 침체와 수반된 평균 하락률이 29%였다면 지금 저희가 계산했던 게 고점 대비해서 26% 정도가 바닥 수준이 아닐까 생각하면 거의 평균치에 수렴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다시 3.5%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이렇다면은 적정 가치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봤었을 때 S&P 500은 4,387포인트, 나스닥은 14,476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금리에 정말 예민한 시장이지만 이 가능성, 즉 어느 정도의 금리 수준으로 내년에 올라갔다가 복귀할 것이냐 이 부분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결국 포인트는 향후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좀 감안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시대 참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자, 그럼 어떻게 포트를 지금 구성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지난주부터 계속 변동성 장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렇게 되려면 금리가 앞으로 다시 하락하는 추세로 변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을 놓고 한번 보시면은 미국의 채권 금리가 30년, 10년 이 부분은 3.6에서 3.7이지만 이미 벌써 5년물, 2년물은 4% 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장기적으로 3.5%, 또 미 연준이 아주 긴 장기적으로 2.5%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희가 운영하는 이 좀 변동성이 적은 상품인 안타랩을 50% 정도 채권을 가져가는 그런 주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ETF 중에서 채권 투자하는 ETF의 비중을 높이는 그런 사인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주식으로 들고 간다면 저희는 지금 채권을 50% 정도 들고 가는 전략을 안정적인 자산을 가져간다면 주식을 또 들고 가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주식 안에서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여전히 가격 전가가 가능한 업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성장주 비중을 65%, 가치주 비중을 35%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시면 대형기술주,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바이오헬스케어, 전기차 다 가격 전가가 가능하고요. 또 가치주로 놓고 보더라도 천연가스, 원자재, 금융, 주택건설, 소비 대부분 다 보면 가격 전가 가능한 업종이나 종목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가가 가능한 업종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유동원 본부장과 진짜 전략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